리플 10달러 간다더니 2026년 1월 시작부터 1.8달러 대라니 계좌가 녹는 느낌 너무 현실이죠. 근데 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진짜로 손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이번 달 일본 이슈 모르고 있으면요. 다만 제발 공포에 휩쓸려서 매도 버튼부터 누르지 마세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개미 털어내기 좋은 구간이라 한번 흔들리면 끝까지 흔들립니다. 저는 이걸 SBI랑 큰손들이 파놓은 정교한 흔들기 구간으로 보는 쪽이에요. 피눈물 나는 홀더분들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딱 정리해 볼게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떠올려 보세요. 돈이 진짜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왜 그동안 조용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이 너무 세서요. 예전엔 암호화폐 수익에 최대 55%까지 붙던 구조였죠. 리플로 1억 벌었다 치면 5,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는데 큰 손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쪽 자금이 코인판에서 손 놓고 있던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판이 바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율이 20% 쪽으로 내려가면 게임이 달라지거든요. 같은 1억 수익이어도 2천만 원 내고 끝이면 기관이 계산을 다시 합니다. 여기서 더 민감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본 재무성 관련해서 특정 암호화폐 쪽이 유리하다는 말이 돌고 그 중심에 XRP가 자주 언급된다는 겁니다. 왜 하필 XRP냐고요? 여기서 SBI가 나오죠? SBI가 리플 쪽과 엮여 있다는 건 다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에도 SBI저축은행이 있듯이 모회사가 일본 SBI잖아요. 일본에서 리플 사업을 꾸준히 밀어온 것도 시장에선 오래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미 밑그림이 있는 거 아니냐? 2017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3월 2일에 SBI 리플 아시아 얘기가 나오고 일본 은행 47곳 파일럿 성공 같은 이야기가 계속 재소환되죠. 9년 전 이야기면 그 사이에 뭐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시스템 만들고 인프라 깔고 규정 프레임 잡아오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래서 2026년에 들어서며 이제 결실 구간이다. 이런 말이 힘을 받습니다. 실시간 송금 결제 그리고 자산 토큰화 거래까지 XRP 원장 쪽에서 돌아갈 준비가 됐다는 그런 그림이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ETF 얘기도 같이 따라오죠. 도쿄 쪽에서 일본 최초 XRP ETF 신청이 들어갔다. SBI가 주관했다. 이런 흐름이 자꾸 언급됩니다. ETF가 뭡니까? 주식처럼 규정 안에서 사는 통로예요. 이게 열리면 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상상해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돈의 단위가 달라져요. 수조, 수십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현장 쪽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런 말도 자주 붙습니다. 예로 자주 거론되는 게 메루칼이죠. 일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인데 XRP 결제 옵션이 운영 중이라는 이야기요. 이게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 속으로 들어오면 프레임이 확 달라집니다. 투기가 아니라 사용으로 보이니까요. 거래대금 얘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일본 거래소 비트뱅크 데이터로 XRP 거래대금 140억 원, 이더리움 13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숫자를 붙이잖아요. 시총은 이더리움이 훨씬 큰데 거래는 XRP가 더 나온다. 이런 논리로 실수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이어집니다. 한국도 비슷하다고들 하죠. 비트코인 거래대금 220억이 1위, XRP가 140억으로 2위. 이런 식으로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게 좋으면 왜 가격은 안 오르냐? 지금 1.847달러 근처에서 계속 횡보하니까요. 답답한 게 정상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이 많이들 말하는 함정 구간이라는 거죠. 가격을 일부러 눌러두고 개미를 지치게 만드는 방식이요. 생각해보세요. 세금 혜택 얘기 나오고 ETF 얘기 나오고 은행권 얘기까지 쏟아지면 사람들은 먼저 달려들고 싶어집니다. 그럼 가격이 튀는데 큰 손은 그걸 원치 않죠. 큰 손은 싸게 많이 사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눌러놓고 10달러 간다더니 사기였네? 이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던진 물량을 큰 손이 조용히 받아간다? 이게 시장에서 도는 그림이에요. 차트 패턴도 같이 엮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초까지 나왔던 패턴이 다시 반복된다고 하고 프랙탈이니 화이트 프랙탈이니 이런 말도 붙죠. 그리고 타이밍을 찍습니다. 2026년 8월 이 시점을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SBI와 리플이 일본 시장에서 RLUSD 같은 걸 본격 배포할 거라는 얘기. 거기서부터 유동성이 붙을 거라는 논리죠.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XRP 원장 위에서 돈다. 이런 말이 따라 붙습니다. 핵심은 하나예요. 통로가 만들어지면 자금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커지고 가격에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전망치가 막 튀어나옵니다. 2026년 8달러에서 27달러까지 확률 5055%라는 말도 나오고요. 보수적으로 8달러, 중간 1015달러, 세게 보면 20달러 이상 이런 식으로 갈라집니다. 그 중에 자주 인용되는 게 스탠다드 차타드 쪽 전망입니다. 제프리 캔드릭이 2026년 XRP 8달러를 말했다? 이런 이야기요.
또 330% 급등 같은 표현도 붙고 지금 가격에서 계산하면 7.94달러 정도로 8달러와 거의 같다고도 하죠. 다만 이 전망에는 전제가 항상 붙습니다. 법률 통과, 그리고 ETF 자금 유입, 이 두 가지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규제 명확성 얘기가 중요합니다. 프레임이 먼저 잡혀야 기관이 움직인다는 건 상식이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냐? 시장은 보통 둘로 갈립니다. 버텨라 쪽, 혹은 더 사라 쪽.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선택 자체보다도 감정으로 던지는 매도를 피하자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구간이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관이 들어오는 데는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예로 자주 나오는 게 에버노스죠. 기관 투자자용 DFI 솔루션 개발 회사에 SBI가 300억 엔을 투자했다? 한화로 3천억 원 정도다? 이런 식으로 말이 붙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흐르냐? XRP 원장 기반 생태계로 들어간다. 이 논리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수탁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SBI 디지털 마켓 같은 자회사가 싱가포르 통화청 규제받는 기관 수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자산 분리 보관을 한다. 이런 식의 주장들이요. 의미는 간단합니다. 기관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큰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듯 코인도 보관이 확실해야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조심할 게 있습니다. SNS에 검증 안 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출처 불명 과거 기사. 이걸 최신 뉴스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흔하죠. 2017년 기사가 마치 어제 나온 것처럼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필요해요. 비판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전부 버리진 마세요. 리플은 일본에서 오래 움직였고 과거 발표가 지금 현실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은행 파일럿이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연결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도 시장에선 꽤 크게 봅니다. RC 클라우드 같은 플랫폼 얘기, 국내외 실시간 송금 연결 얘기, 토큰화 진행 얘기, 이런 게 다 그 맥락으로 붙는 거예요. 도플러 파이낸스와 협력한다. XRP 기반 수익률 상품을 검토한다. 자산 토큰화를 본다. 이런 얘기들도 같은 흐름이고요. 한마디로 XRP를 수익 창출 자산으로 만들려는 시도. 이게 현실이 되면 투기 수요 말고 안정적으로 보유하려는 수요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SBI 쪽 발표가 기관 상품 인프라 이쪽으로 계속 쏠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2026년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굴러간다는 식으로요. 이제 가격 전망을 다시 잡으면 첫 목표 5달러, 그 다음 710달러, 강하면 1015달러 이런 구간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꼭 말해야 합니다.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시장 가격은 언제든 빗나갈 수 있어요. 비트코인 20만 달러 못 넘었다? XRP 5.25달러 못 갔다? 이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능성을 전부 부정할 필요도 없다는 게 많이들 하는 이야기죠. 또 어떤 쪽에선 2028년 12달러, 2029년 12달러, 3년 내 12.5달러 이런 식의 전망도 섞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조건이 충족될 때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법률, ETF, 기관 참여 이게 핵심 변수인 거예요. 온체인 쪽에선 ETF 유입 얘기를 붙이기도 합니다. 2025년 12월 26일 기준 현물 XRP ETF에 11억 4천만 달러 유입 이런 숫자가 돌기도 하죠.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왜 가격이 안 오르냐? 시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타이밍이 아니다. 큰 손이 물량을 다 못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 들어 이 흐름이 가속화될 거다. 반등하면 자금이 더 몰린다. 이런 기대가 붙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싶어요. 지금 같은 조정 구간에서는 흔들리면 손해가 커진다는 겁니다. 예로 들면 비트코인 87,000달러 대 약 마이너스 1% 움직이고 XRP도 1.847달러 부근에서 약 마이너스 1.5% 빠졌다. 이런 식의 조정이 흔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단기 변동에 휘둘리면 판단이 더 흐려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폭등 확정도 아니고 휴지 조각 확정도 아닙니다. 확인된 팩트와 확인 안 된 소문을 분리하고 일본 제도 흐름, 기관 통로 ETF 같은 것, 인프라와 수탁 구축 이 세 가지를 계속 체크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공포에 떠밀려 던지는 매도만큼은 최대한 피하자는 겁니다. 버티든 분할로 관리하든 그건 각자 선택이에요. 다만 감정이 아니라 정보와 계획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돈다고 하는 퍼즐들, 세금 환경 변화, SBI와 리플의 연결, 은행권 인프라 이야기, ETF 통로 이야기, RLUSD 같은 유동성 이야기, 이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가격은 순식간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흔들리는 구간일수록 큰 그림을 놓치지 말자. 이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익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익은 많은 투자자들이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베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베런 관련 밈 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베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 왜 체크를 해주신 다음 베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아까 말씀드린 베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